액세스 1급 A형 하겠습니다. 자, DB 구축의 첫 번째는 봉사기간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기간 코드에 대해서 S-00과 같은 영문 대문자 1개, 하이픈 기호 1개, 숫자 2개가 반드시 입력되는 입력 마스크를 사용하고요. 이 부호 문자, 하이픈 문자도 저장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코드고요. 입력 마스크에 대문자인 크다와 문자 하나에 L 하이픈 기호 하시고요. 0을 2개 하시고 세미콜론 누르고 다시 한번 0을 적으면 부호도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봉사 내역 디자인 보기 시수 필드에는 1에서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입니다. between을 쓸게요. between 1 and 8이라고 하면 이 사이의 값이 입력이 되고요.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날짜를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자, 다음 5번, 4번 재학생 디자인 보기고요. 학과 필드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중복 가능으로 했습니다. 여기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5번은 연락처 필드에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글자를 입력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모두 한꺼번에 닫기 하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2번은 가져오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시고 범위로 저장된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엑셀 찾아보기. 자, 우리는 C 드라이브에 OA 중에서 추가 기간 가져오기 되어져 있고요. 확인. 자, 이름 있는 범위로 합니다. 첫 행에 열머리 글 있고요. 다음 누르시고 기본키 없음, 여기 기본키 없음 돼 있어요. 다음 누르시고 이름은 생성된 이름은 봉사기간 추가 라고 마치겠습니다. 3번 관계를 설정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오셔서 봉사 내역 있고요. 봉사 기간이 없군요. 드래그 하시고요. 자, 기간 코드와 기간 코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결성과 업데이트는 첨조 무결성과 변경이 있고요. 삭제에 대한 내용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오른쪽 단추 닫으면서 저장하시고요. 자, 폼입니다. 봉사 내역 입력 폼.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으로 여시고요. 자, 속성 시트가 보이지 않아서 꺼냈는데 레코드 원본은 봉사 현황이라는 쿼리로 레코드 원본이 지정되어 있고요. 자, 1번 기본 보기 속성을 다음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 폼 보기를 했더니 연속된 자료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식 가서 기본 보기 단일 폼, 단일 폼으로 할게요. 자, 2번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레코드 선택기 yes, 그다음 탐색 단추 yes 하시고요. 3번은 데이터에서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추가 yes, 삭제 yes로 바꿨습니다. 4번 txt 기관명에는 기관명을 또 봉사 날짜 txt 봉사 날짜에는 봉사 날짜를 자, 그 다음 5번 txt 총 시수 자, 이 두 개의 상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맞네요. 그죠? txt 총 시수에는 요렇게 다 글자 포함하고 공백 다 포함해서 15자리가 카운트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원본을 조금 넓게 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큰 따옴표 총 띄우고 시수 콜론 띄우고 큰 따옴표 지금 여기 그죠 총 그 다음 연결하시고요. 카운트는 모든 필드를 모든 레코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일드 카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줄여놓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총 시수 3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2번이요. 폼 바닥글의 txt 봉사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시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거고 봉사 내역 입력 쿼리와 뒷섬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달 거니까 이 원본인 봉사 내역 입력 쿼리를 한번 열어 보셔야 돼요. 봉사 내역 입력 쿼리를 열었을 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학과라는 이름이 있느냐. 학과라는 이름이 있다. 자 그리고 물론 거기는 회계학과가 있겠죠. 봉사 시수라고 돼 있는지 시수라고 돼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니까 시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봉사 시수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필드 이름은 시수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원본 봉사 내역 입력 쿼리에서 실제로 정확한 필드 이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뒷섬을 하기 위해서 요 대상이고요. 컨트롤 원본을 조금 넓게 잡아서 는 뒷섬. 자 뒷섬은 모든 인수에 대해서 큰 따옴표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드를 합계할 거냐 했더니 아까 시수였죠. 큰 따옴표 쉼표. 두 번째는 원본 레코드 원본입니다. 그래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 이름을 주는 거고요. 다음 큰 따옴표 학과가 는 회계학과인데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문자처럼 하시고요. 마지막 큰 따옴표 하시고 가로까지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20이라고 나왔습니다. 회계학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학생 정보 확인을 클릭하면 재학생 보기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 재학생 보기 매크로 작성할 거고 조건은 학번이 txt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 학번만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학번은 앞에서 이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곳에 있는 학과가 있다는 거 알죠, 그죠? txt 학번은 바로 여기 요거 상자 이름 이 상자에 적힌 학번에 대해서만 열기를 하겠다. 아까 30개의 총 개수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하는 학번만 되도록 하겠는데 매크로는 만들기 매크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단초랑 연결시켜 주도록 할 겁니다. 오픈 폼을 찾으시고 폼 이름은 재학생 관리 조건은 필드 이름 먼저 학번이 되죠. 학번은 경로를 줄게요. 폼스 FORMS 느낌표 그리고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느낌표 자 어떤 학번 TXT 학번에 있는 거랑 일치하는 게 조건인 거죠. 자 바로 오른쪽은 봉사 내역 입력 현재 작업하고 있는 TXT 학번 그 상자고 왼쪽에 있는 학번은 오픈하려고 하는 그 폼의 학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단추 저장을 먼저 할게요. 이름은 재학생 보기. 재학생 보기. 확인 누를 거고요. 자, 봉사 내역 입력. 누구를 클릭하면 학생 정보 확인. 여기입니다. 그죠? 학생 정보 확인을 이벤트 눌러서 온 클릭에 재학생 보기를 누르시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폼 보기를 했을 때 지금 학번이 요 김미나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김미나 학생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제가 여기 탐색 단추 눌러서 한 5번 학생 좀 해볼까요? 임시우. 그러면 이렇게 임시우 학생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폼은 모두 닫을게요. 보고서입니다. 자, 봉사 현황 보고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하시고 동일한 기관명 내에서는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그룹화 및 정렬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것 중에 이미 1차 기준으로 그룹을 하면서 기관명이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정렬 추가하겠습니다. 정렬 추가 학과 그리고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네, 되었고요. 이 창은 잠시 닫도록 할게요. 2번 txt 날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지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 목록 눌러서 txt 날짜 바로 여기입니다. 컨트롤 온본에는 이미 now가 있으니까 형식을 하는 거죠. 자, 형식에는 목록을 눌렀을 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넓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없다면은 직접 만들게 되는 건데 잘 보시면 0, 1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y는 4개 띄우고 m월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m을 월을 한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 나오는 기호는 무시하세요. 자, 기관명 머리글 영역에서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이 그룹의 머리글인 거죠. 기관명 머리글을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에도 반복 실행 구역을 하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 혹시 그룹이 나눠지더라도요. 이름이 나오는 거죠. 2페이지, 3페이지 맨 윗부분에는 머리글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1번 레코드에만 나오고 2, 3, 4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자, txt 기관명 바로 여기 txt 기관명이고요. 그걸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합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하면 여기처럼 첫 번째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표시하지 않는 거죠. 5번 txt 페이지는 여기고요.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저는 또 창이 또 크게 보일 거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는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스입니다. 그리고 연결하시고 글자는 페이지 띄우고 중 띄우고 큰 따옴표 연결 현재 페이지 연결 글자 페이지 라고 주시고요. 페이지를 확인하실 때는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페이지 단위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중 1페이지라고 나왔고 날짜 나왔고 혹시 2페이지 눌러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보고서 닫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를 열게요. 디자인 보기. 여기에서는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시수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을 해야 되고요. 오더 바이 온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름 오른쪽 단추 이벤트 코드 작성기고요. 자, 현재 폼 미점 오더 바이는 큰 따옴표 이렇게 시작하고요. 필드 이름은 시수고요. 시수고 띄어쓰기 ASC 큰 따옴표 하게 되면 오름차순입니다. 미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더 바이 온은 true 해주시면 하나가 완성되었고 내림 오른쪽 단추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이거 복사해서 쓰겠어요. 자, 복사하십시다. 자, DESC 라고 바꿔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다면 현재 시수가 큰 수가 위에 있거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닫을게요.
자, 드디어 쿼리입니다. 쿼리 1번이요. 두 테이블을 이용하여서 하늘 요양원에 봉사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를 만들 거고요.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이 두 개의 항목을 표시하는군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봉사 내역, 봉사 기간, 봉사 내용이 필요하고요. 봉사 날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하늘요양원은 기관명. 자, 기관명인지 아닌지 혹시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봉사 기간을 더블 클릭했을 때 하늘요양원이 기관명이 맞다라고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명을 보내는데 사용은 하지만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예, 표시하지 말고 하늘요양원. 예, 잘 보면 하늘요양원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했고 정렬이 있었죠. 정렬이 오름차순 봉사 내용 그죠? 주어진 대로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급식 도우미, 빨래 도우미, 어르신 맛밭. 자, 이렇게 해서 쿼리 닫으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늘 요양, 아이고야, 하늘 요양원 조회. 2번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3개가 필요하고요. 자, 유형을 크로스탭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기관명은 행입니다. 기관명은 예, 아무거나 넣어도 돼. 혹시나 중복된다 하더라도 행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총 횟수가 뭡니까? 총 횟수는 또 하나의 행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로 예, 행을 하나 더 놓고 횟수니까 개수겠죠? 자, 그 다음에 열은 관광 경영과 같은 이 학과겠다. 그죠? 학과를 넣고 요거는 열. 자, 마지막에 요 부분. 예, 실제로 이 부분이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값이 되는 거고 봉사 코드를 한 번 더 놓고 요거는 값이 되고요. 개수겠죠. 자, 행몰익을 첫 번째 거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번 결과가 나온지 확인해 보기 전에 요 이름 바꿀게요. 요거 이름. 요거 미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선택하고 총 횟수 콜론이라고 주게 되면 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네, 데이터 시트 보겠더니 기관명, 총횟수, 학과가 잘 나왔습니다. 예, 닫으면서 저장할게요. 이름은 여기 있네. 봉사 횟수 조회. 3번 쿼리 만들게요. 자, 3번 쿼리의 원본이고 이름이고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봉사 내역과 재학생 자, 학과이고요. 학과 자, 두 번째는 봉사 학생 수인데 문제지가 학번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번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미리 이름을 바꿔볼까요? 학번 앞에 봉사 학생수 콜론을 하시고 학생 수니까 개수겠죠? 네, 요약을 선택하셔서 개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총 시수. 이거는 시수가 있으니까 시수하시고 이름도요. 총 시수하고 콜론을 하겠습니다. 총 시수니까 합계겠죠?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뭐 정렬이라든지 봉사학생 수, 총 시수 자료도 예, 결과가 올바르게 나왔습니다. 이름은 학과별 봉사 현황. 자, 마지막 4번은 매개 변수. 여기 있는 매개 변수인데 일부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 만들고 나면 새 테이블로 생성해야 되고 요거는 쿼리 이름이고요. 새 테이블의 이름은 이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 예, 결과 같이 경영을 쳤을 때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쿼리네요. 쿼리 와서 봉사 현황
쿼리에서 봉사 현황. 봉사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봉사 날짜, 기간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 해주시고, 자, 그러면 매개 변수를 학과잖아요, 학과. 그런데 내가 표시해야 되는 곳에는 학과가 없으니까 학과를 하나 넣어서 맨 마지막에 학과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안 나왔네. 안 나왔으면 이거 눌러서 학과를 하시면 돼요. 자, 학과가 나왔고, 이거 표시하지 말고 조건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대괄호교로 쓸 건데 일부잖아요. 일부면 like 띄우고 큰 따옴표 곱하기 연결 대괄호 안에 그 메시지를 적읍시다.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대괄호. 자, 와일드카드 했습니다. 좀 넓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서 대괄호 안에 것만 하려면은 일치고요. like 와일드카드를 양쪽에 표시하면 일부입니다. 일단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을 해 볼게요. 경영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이것을 새 테이블로 만드는 거죠. 유형에 보시면 테이블 만들기, 자, 테이블 만들기 눌러서 이 테이블의 이름 조회 학과 봉사 현황이라고 만들고 반드시 실행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유형은 꼭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경영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새로운 여기 조회학과 이 결과로 그러니까 동일한 경영학과가 나온 거죠. 자, 닫고 요것도 닫으면서 저장을 하시면 아이고 이런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든 쿼리에 종류가 있는데 혹시 뭐 오타가 났다든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나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